안녕하십니까, 김동희 대표입니다. 자, H1B하고 시황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장중에 막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퇴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차트를 나중에 보니까 6시 넘어서 HLB 생명과학하고 합병이 철회됐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국민 헤지펀드들이 차고 물량으로 막 급락을 시켰다가 또 다시 저점에서 또 다시 싸그리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그런데 이제 FT마켓이나 시간에서 거래되는 거는 여러분들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 그뭐 애프터마켓 시간의 거래 이런 것들은 참여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 왜곡이 심해요. 주가 왜곡이.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그런 때 막 털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지수가 4%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였죠. 종목당 제주주 양도세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린다는 거하고 배당세율 최고 구간이 35%나 되기 때문에 이게 금융주하고 증권주하고 어,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그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재검토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몇 달 동안 1000포인트까지 급등을 한 이유는 뭐 대주 양도세도 있고 그다음에 배당세율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이렇게 낮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근데 이제 어제 다시 이 급락이 나왔어요. 기재부에서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기관하고 외인들 2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제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가장 핵심이 종목당 대주 양도세 기준이 원래는 50억이었잖아요. 50억. 이 50억이 하면 상당히 이제 높죠. 종목당 50억이면은 뭐 이게 이제 큰 손들이 연말에 굳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주 양도세 한 종목당 이거를 10억으로 이제 어제 세제 개편안 보니까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들이 큰 손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만 되면은 주식을 그냥 막 내려 판단 말이에요. 막 던진단 말이에요. 10월달, 11월달, 12월 초까지 막 중순까지 막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제 막 주가 급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 왜곡 현상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어, 연초가 되면 또 그거를 주식을 다시 주워 담기 바쁘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오르고 그런 왜곡 현상이 심하다. 그죠? 그리고 또 세수 증대 효과도 별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연말만 되면 이제 큰 손들이 막 파니까 세금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팔았다가 또 사면 되잖아요, 연초에. 그러면은 뭐 세수 증대 효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얼마 안 된다 이거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게 이제 배당세율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그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25%, 그리고 25%로 낮춘다. 원래는 지금 이제 49.5%예요. 굉장히 높죠. 49.5%예요. 이게 이제 3억 이상 배당세율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이렇게 이제 그죠? 낮추면은 왜 좋냐면은 대주주들이 3억 이상 뭐 배당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낮춰버리면 세금을 낮춘다. 이 세금을 49%에서 25%. 물론 여기다 25% 플러스 지방세까지 해서 2.5% 하면은 이제 27%가 되겠죠. 27.5%가 되겠는데 어쨌든 49에서 27.5%로 낮춘다 그러면 얼마나 대주들이 좋겠으면, 대주들이 이 세금을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더라도 세금을 적게 낸다 그러면 배당을 많이 하겠죠. 배당을 유인을 한단 말이에요. 배당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주주도 좋고 거기에 투자한 소액 투자들도 이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세제 개편안 보니까 35%로 나왔단 말이에요. 35%로. 어? 배당 세율 분리고 해서 최고 세율이. 그럼 여기다가 지방세까지 합하면은 3.5%. 합하면은 몇 프로예요? 38.5%나 돼요. 물론 지금 49.5에서 10% 정도 낮은 거는 10% 정도 낮춘 거는 맞아요. 그건 좋긴 한데 또 이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38.5%로 낮추려면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몇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관하고 외인들이 그냥 이 실망 매물로 그냥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가 이제 세제 개편안 다시 좀 보완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다시 지수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HLB 보시면은 분봉을 보면은 이게 이제 6시 25분 돼가지고 42,350원까지 급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급락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물량이 얼마 안 돼요. 한 뭐 7만 주 정도 나왔다가 다시 그것을 확 매수해서 누군가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주가를 상당히 이 하락폭을 줄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엔 공매도 헤지 펀드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HLB하고 HLB 생명과고 합병이 철회가 되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실 주가를 하방으로 눌렀다가 다시 이 하락폭을 줄이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공매도 외국인 매도가 어제 정규 시장에서 한 9만 9천 주 했는데 11만 3천 주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한 2만 주 정도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누구 소행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공매도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적은 물량으로 이렇게 한번 주가를 찍어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거래량이 애프터마켓이나 시간의 거래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제 개인들이 거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런 데 당한단 말이에요. 시간의 거래에서 막 하락시키면 어우 놀래가지고 확 판단 말이에요. 그럼 정규장에서 다음날 정규장이 또 올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애프터마켓이나 시간의 거래에서는 특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합병이 철회돼서 뭐 유상증자를 할 거다 이렇게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거다 그런 얘기도 막 공매들이 이렇게 떠들어 대는데 사실 이런 데서 누가 뭐 진 회장이 여기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런 데서 하겠습니까? 이런 데서 하면은 유상증자 성공하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 이런 데서 유상증자를 받아요? 주가가 막 불을 뿜을 때 이런 때 유상증자를 하면은 사람들이 받죠. 왜? 기대감으로. 아 주가가 오를 건데 호재가 지금 대형 호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를 건데 유상증자는 받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비리비리한데 한 상태에서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유상증자 성공 못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HLB하고 HLB 생명하고 합병하는 거 그것도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하니까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주가가 막 오를 때 뭐 합병한다고 그러면은 괜찮아 좋아 좋아 하죠. 합병 비율도 좀 조절하고 그러면은 합병이 성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회장 이번에 합병도 무리하게 이제 주가가 쌀 때 이렇게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상자 이렇게 쌀 때 유상자 진행한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유상자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회사에서도 지금 뭐 자금이 이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유상자는 안 할 것 같아요. 유상자는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키움증권에서 뭐 점검한다고 그래서 꺼져버렸네요. 자 이걸로 볼게요.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애프터마켓 거래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월요일 날 좀 하락 출발했다가 소폭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5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이제 안정을 찾다가 어떻게 된다? 제어가 신청 터지면은 이제 급등이 나오겠죠. 제어가 신청이 나오면은 FDA 제어가 신청이 공지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서 8만 원대 지난 3월 때도 이때 여기서 8만 원대에서 비중 20% 여러분한테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CR을 받은 다음에 하한가에 다시 재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재매수 들어갔고. 그래서 원래는 30%였어요. 원래는 비중 30%를 매도하려다가 또 여러분들이 막 그 이거 뭐 승인 된다고 하는데 뭐하러 비중을 이렇게 많이 파냐고 막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까지 좀 후퇴를 했는데 이번에는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 1차 목표가에서는 여러분들 비중 목표가 목표가 올라오면은 비중 30%는 30% 매도를 할 거예요. 비중이 여기서 후퇴는 안 한다. 이번엔 더 이상. 그러니까 제가 1차 목표가 오면은 여러분들 비중 30%는 매도한다는 거 세팅 미리 해놓으세요. 이게 이제 목표가는 문자 리딩 받으신 분한테 다 이제 설정을 해드렸어요. 2차 목표가에서 비중 70% 나머지 매도를 하겠다. 이거는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천정부지로 올라간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나머지 비중 70%를 매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계속해서 꼭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하세요. 빚으로 하지 마시고 자꾸 빚으로 투자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급해져요. 일단 마음이 급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뭐 주가가 또 하락하면 또 막 자기도 모르게 매도를 해버리고 또 상승이 나오면 또 나중에 또 추격 매수하고 그냥 물량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상당히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어려운 종목이지만은 한번 수익이 나면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제가 꼭 이 지점에서는 꼭 매도를 해야 되겠다. 비중 줄이자 할 때는 줄이고 또 좀 저점이다 싶을 때는 매수하라고 하면 좀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강홀딩 해라, 홀딩 해라, 물량 가지고 잘하셔라. 이때 물량 가지고 잘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때 그냥 못 기다리고 파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때 팔고 막 이때 새로 높은 가격에 재매수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냥 물량 가지고 잘하세요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또 막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또 그때 여기서 또 파신 분들이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참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다. 그런 분들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독자가 뭐 16,000명이나 되시는데 이게 이제 다 이제 각기 생각이 다르고 각기 또 막 매수하는 그런 포지션이 서로 막 그, 막 사다 팔다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뭐 다 이렇게 만족은 못 시켜요. 여러분 다도 막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이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 고점 올라오면 비중 축소. 그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만. 그리고 막 신고가 랠리 만약에 이제 이게 승이 난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랠리 나오는 거죠. 2차 목표가 엄청 높습니다. 그때는 이제 갈 때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고가 랠리가 나오면. 그래서 리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